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헤이오션에서 클락슨 리서치가 발표한 조선어 호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트레드 윈드에 오늘 3시간 전에 게재가 된 것들이고요.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락슨 리서치가 이야기했죠. 9개월 동안 거의 1550억 달러의 신조선의 발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조선업은 수주가 차 있고 또 성과가 비싸고 여러 가지 추진력을 필요한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숫자가 다 말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3분기까지 5천만 CET 정도 발주가 됐고 총 가치는 1550억 달러 정도 발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락슨 리서치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9개월 동안 선박이 1750척이 발주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2016년도에 이 기간 동안 118척만 주문된 거랑은 너무 천차만별 10배가 주문이 된 거죠. 또 이제 클락슨 리서치의 이제 스테판 고든이 이야기한 거는 또 마치 2007년과 2008년의 마지막 호황 이후 가장 강력하고 또 활발한 조선 시장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올해 말까지 약 1억 1,500만 톤이 증가를 해서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이 대량으로 수주가 된 2021년 총 주문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아직도 발주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도크가 많이 찼기 때문에 그 성과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디다 발주가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테판 고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컨테이너선과 가스 운반선에 대한 지속적인 발주가 나올 것이고 유조선과 벌크선에 꾸준하게 수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유조선과 벌크선의 발주 비율이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이다. 크게 따지면 탈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발주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신조 발주가 많이 나오냐 결국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해운 부문에서 강력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이제 선대를 최신화시키고 탈탄소에 대한 수요로 이제 새로 발주를 낸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NYK에서 벌크 선대를 신조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락슨 인덱스표가 있어요. 그 지수를 클락슨 C 지수를 보면은 이 지수는 다른 선박 부분에서 수입을 측정해서 이론적으로 하루 평균 달러를 산출한답니다. 이게 하루 25,000달러 이상으로 10년 추세보다도 35% 상승되어 전반적으로 해운 산업에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선주들, 해운사들이 돈이 많다. 돈이 많아서 선제적으로 자기네들 낡은 선대를 최신화한다든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그런 자극이 많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전 주기랑 비교했을 때 주문량은 굉장히 적답니다. 2008년의 피크보다 2배로 증가하긴 했는데 여전히 35% 나았대요. 그리고 또 굉장히 수입이 높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해운업계가 전체적으로 신주에 투자한 금액이 많지 않아서 지금 해운업계가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테판 고든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LNG 운반선인 경우는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주문을 받고 있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홍해라든지 호르무즈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서 공급망에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리고 크루즈 승객수가 코로나 이후 3,500만 명으로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는 팬데믹 이적 수준을 넘어선 수치로 이제 크루즈 선을 주로 발주를 받고 건조하는 유럽 조선업계 매우 고무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서 크루즈 선도 새로 신식으로 만들고 새로 주문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클락슨이 얘기한 것 보면은 신조 가격 지수가 21년 초 이후로 45%가 증가한 거예요. 예전에 100원이면 만들던 거를 150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초 이후 5% 6%나 신조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왜냐하면 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 하나인 원자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임금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임금 비용 올라도 그 돈 줄 테니까 배 만들어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새로운 주문들이 늘어나고 성과가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신조 성과의 인덱스 표인데요. 2008년도 피크 191 이제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아마 넘어설 거예요. 스테판 고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0, 2020년 사이에 40%나 이제 줄어든 조선의 캐파시티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부분 어디서 이루어지니까 중국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중국이 지금 대놓고 새로운 조선소와 새로운 주문을 받기 위해 엄청나게 새로운 조선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테판 고든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가적으로 조선 캐파시티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선대를 새로 최신화하고 탈탄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들이 필요하니 공급 능력 늘려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중국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캐파시티가 증가하는 이런 확장의 대부분이 75%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로쇼핑 에너지 그룹이 얘기하기는 중국이 얘기한 것들이 일부는 잘 계획되고 현실적이지만 일부는 잘 고려되지 않고 그냥 문서적으로만 이제 고려되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조선소 도크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자재 공급만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경험이 부족한 조선소에 더 복잡하고 비싼 배들이 이제 계약이 되려면은 뭐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기자재 조달, 그다음 숙련공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조선 중개인들은 굉장히 조금 어, 불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조선소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말로 좀 미래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조선업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조선업에 끌리지 않아서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우려가 많고 그 다음에 해외 노동자들을 수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중국은 민간 조선소에서 시설 투자할 현금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수주 잔량이 2008년보다 35% 감소했지만 중국의 수주 잔량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강력한 수요, 해운업계 선주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강력한 현금 흐름에 따른 투기적인 수요나 탈탄소의 온실가스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신식 환대, 자기네들의 선대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욕구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 조선소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앞으로 더 많이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해달라 요구가 들 텐데 중국은 캐파시티를 늘리는 반면 한국은 그런 능력이 지금 전무하다. 작년에 중국이 한 60%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는데 2024년 중국이 과연 얼마나 수주를 할 것인지 점유율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조금 주저한다는 얘기입니다. 클라슨 리서치 말고 다른 중개사들은 중국이 올해 한 63% 점유율을 차지하고 2028년도에는 거의 70%까지 오를 거로 추정을 해요.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한국은 조선업계 캐파시티가 정해져 있어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수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주가 받을 수 있는 곳이 중국밖에 없다 보니까 해운사들이 중국에다 발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028년도까지는 중국이 거의 다 이 시장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도 도크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조선업계 전문가들은 과거에 늘렸다가 폭망한 시절이 있다 보니까 이 캐파시티를 늘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중국은 선박 인도량에서 2023년 전체 51%를 기록했다가
이제는 54% 정도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매년 50% 이상 중국 배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드는 더 미래를 이제 내다보면서 이제 신조선 배들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2050년까지 약 5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신조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여기는 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무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도생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이뤄질 것이고 새로운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자 도생의 글로벌리하게 퍼져 있는 것들이 대무역풍을 불러오기에 좀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클락슨 리서치는 긍정적인 브로커 애들이에요. 그냥 항상 안 좋더라도 좋다 좋다 얘기하는 애들이고 자기는 일반적으로 옵티미스틱하다고 얘기를 했죠. 낙관적이고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해서도 매우 현실적이다. 그리고 뭐 선거라든지 중국 경제 같은 요인들이 자기네들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클라슨 리서치에서 이야기한 조선업 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조선업이 사실 뭐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조선업의 조선사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었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는 실적이 좋아지면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고 파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할 것은 중기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 조선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헤이오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저희 구독자가 몇만 명이 되면 제가 스테판 고든도 만나러 가고 또 유튜브 인터뷰도 촬영하는 그런 날이 오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